단기간에 유럽은 한국과 같은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없다. 노르웨이 국방 매체에서 한탄 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노르웨이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을 앞두고 한국산 체계로 노선을 굳히고 있는 건 유럽 방산 역량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가격이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유럽은 당장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죠. 27일 노르웨이의 국방 관련 매체 포슈바레츠 포rum은 파비안 레네 호프만 오슬로 핵 프로젝트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유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탄도 및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축적해온 한국이기에 노르웨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시스템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복된 시험을 통해 정확도가 여러 차례 입증됐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수출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프만은 특히 유럽산 대안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는데요. 독일 KNDS 체계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 의존도가 높아 정치 외교 변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하면 독일 체계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과 생산 경험을 갖춘 국가로 장기적인 공급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 막판에 한국이 아닌 독일로 결정을 뒤집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만약 노르웨이가 지금 독일산 미사일로 방향을 바꾼다면 실제로 지원과 탄약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연구소 소속으로 한국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바워스 교수는 한국 체계의 회의적인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워스는 노르웨이는 이미 여러 한국산 군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들 역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왜 논의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현재 노르웨이의 190억 크론의 규모의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 사업은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최종 후보로 좁혀져 있습니다. 독일 KNDS의 유로펄스는 지난해 11월 경쟁에서 밀려나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죠.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체계입니다. 239mm 유도 로켓과 230mm 무유도 로켓을 쏠 수 있고 유도 로켓의 경우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한데요. 또 천무에서 발사하는 227mm 무유도탄 한 발의 경우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노르웨이에서도 유럽 방산업계가 단기간 내 한국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미사일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 북유럽의 군사강국 노르웨이가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위해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K239 천무가 사실상 최종 승자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9일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이 시스템을 전선의 한계를 넘어 원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현대 전장의 결정적인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 아프테포스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천무로 잘 알려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노르웨이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당초 유력한 후보였던 미국의 M142 하이마스를 제치고 천무가 선택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노르웨이 측은 천무가 최대 50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북부 국경지대에서 강력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거리입니다. 둘째는 빠른 납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 폭발로 미국의 공급망이 포화 상태인 반면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가 요구한 짧은 납기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걸로 평가됩니다. 셋째는 현지화와 유연성입니다. 노르웨이 의회 일부에서는 유럽산 시스템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비용과 시간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이 제안한 미사일 현지 생산 및 기술 협력 가능성이 천무의 매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을 골자로 한 5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노르웨이는 총 16대의 천무 발사대와 상당량의 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한 에스토니아, 그리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 이어 유럽 내에서 천무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독일과 이스라엘이 합작한 유로플스 시스템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쟁에서 제외되면서 독자적인 MLRS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럽 국가들에게 천무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를 진행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5년 전 설립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이 이제는 북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전력이 된 셈입니다. 한국의 방산 능력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나토 회원국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거친 환경 속에서 천무가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 3조 원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을 서두르던 노르웨이의 선택은 한국의 천무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9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LRP-FS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앞서 27일 LRP-FS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계약을 체결한 뒤 다연장 로켓 천무를 노르웨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강력한 정책인 바이 유러피언을 뚫고 천무가 낙점받자 외신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천무는 최대 500km의 장거리 사격 능력 등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납품 시간도 가장 빨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위협 속 노르웨이는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초도 물량 인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주 당시 빠른 납기를 자랑한 바 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는 천무가 노르웨이를 뚫게 된 가장 큰 강점으로 폴란드 생산 기반을 활용한 공급망을 꼽았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약 300대에 가까운 천무 시스템과 수천 발의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으며 하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미사일 생산 라인도 구축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생산 체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사용자들에게 미사일을 공급해 공급망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제안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했는데 계약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기업과의 산업 협력과 납품이 시작된 이후에만 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펄스를 거부하고 천무를 선택했다며 이번 결정은 작전 성능 요건, 납품 일정, 그리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유로펄스는 이러한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독자적 정밀 타격 능력을 상징하던 유로펄스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는 독일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정치적 연대를 위해 전력 공백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노르웨이 국방 관계자는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정부는 차기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한국의 K239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노르웨이가 사용할 미사일이 한국이나 노르웨이가 아닌 바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 국방의 핵심 생산 기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 NFP에 따르면 부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폴란드의 강화된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장관은 폴란드가 유럽 군수 산업 지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가 체결한 140억 지워티 규모의 미사일 현지 생산 합의가 이번 노르웨이 수주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의 선진 국방 기술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선발 주자입니다. 당시 폴란드가 내린 과감한 결정은 현재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강 흐름 속에서 막대한 수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핵심 기술인 미사일 제조 기술까지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고르주프 비엘코폴스키에 건설될 최첨단 시설에서 앞으로 10,000발 이상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미사일 생산 라인은 폴란드에 설립될 예정이며 폴란드 또한 동일한 시스템을 상당수 구매하고 있다고 밝히며 폴란드 내 미사일 생산 라인 구축이 노르웨이와 다른 유럽 고객들의 공급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K방산 병기창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폴란드의 국방 경쟁력은 천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지난 2022년 폴란드 기술로 제작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피오른을 도입한 바 있으며 스웨덴과 벨기에 역시 폴란드산 무기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된 폴란드 무기의 신뢰성은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르웨이가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 시설을 새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을 넘어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유럽 국방산업의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 제조 역량은 폴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국방협력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코시니아크 카미슈 장관의 말처럼 폴란드는 무기 생산 능력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상 원래디펜스였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산 천무를 선택한 덕에 당초 잡아놨던 예산을 절반이나 아꼈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무기를 골라 전력을 보강하면서도 지출까지 줄인 셈입니다. 지난 2일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총 9억 2,2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3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노르웨이는 원래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에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천무 패키지 계약이 9억 달러 수준에서 이뤄지면서 10억 달러의 예산이 남게 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예산은 운용 인프라 구축과 현지 기업의 생산 참여 등 다른 사업에 할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무기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이번 계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천무는 군용 트럭에 미사일 6발이 장착된 발사포드 2기를 탑재해 최대 12발의 유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약 80km, 탄착 정확도를 뜻하는 CEP는 15m 이내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면서도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물량은 일반형이 아니라 극저온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모델입니다. 혹한기 시동 성능과 전자장비 신뢰성을 높이고 노르웨이의 기존 지휘 통제 체계와 완전 호환되도록 조정됐습니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 더해 운용 환경을 반영한 설계까지 더해진 점이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 장비 구매가 아니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패키지 도입이라는 점입니다. 발사대만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유도탄, 정비체계, 군수 지원, 교육까지 한 번에 묶어
후속 사업 부담과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력 공백 없이 바로 운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노르웨이와 한화의 협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요.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도입해 수년째 운용 중이며 정시 납품과 안정적인 후속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런 운용 경험이 이번 천무 선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는 검증된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크게 낮췄고 남은 재원을 기반 시설과 산업 협력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어떤 무기를 어떤 조건으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국가 사업 전체의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